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알고 오셨겠지만 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수험생 경험도 있고 또 강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강의로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로 제가 또 오늘 좀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최대한 압축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시험 제도 바뀐 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커리큘럼이라든지 시험 과목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치렀던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작년 기출문제나 재작년 거 이런 거 한번 보셨다면 거기에 이제 논수령이 있었죠. 교육학은 똑같고요. 지금 교육학 듣고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혹시 이런 거 설명을 다 들으셨나요? 교육학은 안 변해서 안 들으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시험 시간은 교육학 60분, 1교시 그대로 있고요. 2교시, 3교시 90분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A와 전공 B 이런 시험 시간 같은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막 이제 궁금해지는 게 많으시고 그런데요. 보통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고 8시 반까지 입시를 하셔서 9시에 시험을 보고요. 60분 하고 4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공 A 끝나면 또 40분 쉬는 시간이 있고 따로 중식 시간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9시부터 2시 20분 정도까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교육학은 한문항 논술형으로 20점짜리가 배점이 있고요. 우리는 40점, 40점 들어갔어요. 지금도 40점, 40점이긴 한데 안에 있는 것들 기입형 문항수가 줄었고 그리고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고 이제 바뀐 거 보시면 요걸로 이제 선생님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그대로 그 다음에 전공은 기입형이 8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 4문항으로 A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문항이 또 일로 갔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이제 앞에서 8문항 보시고 B형에서 이제 9문항인데 서술형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이제 여기에서 4점짜리 6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여기에서 5문항 있는 것도 4점짜리고 5점짜리 2문항이 있었는데 5점짜리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4점짜리로만 문항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 그러니까 전공으로 했을 때는 22문제였는데 한 문제 들어서 23문제고 그 다음에 교육학 포함해서 24문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총 20점, 40점, 40점 해서 10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우리는 심층 면접을 보게 돼요. 심층 면접을 보는데 지금 상담 시연을 하느냐 마느냐가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공지가 내려진 건 없지만 제가 공청회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의견들이 안 맞아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방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실습 가서도 그렇고 실제로 임용을 합격해서 가서도 먼저 되신 분들, 오래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상담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담으로서는. 근데 시연을 그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면접을 보는 거는 상담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차 준비하실 때도 뭐 전공에 대한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그 장학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시는데 거기에서 상담 시연을 누가 볼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상담 전문가를 이제 도입을 해서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반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예외적으로 되겠냐? 그럼 다른 과목들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이거는 교육에 관한 건데 상담 전문가가 임용시험에 또
섞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또 그래서 만만치 않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딱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인데 원래 뭐 올해부터 그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래도 작년쯤에 공지가 안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정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게 되면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분들이 또 어떻게 되실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은 많죠. 예, 그래서 2017년도까지 2017 학년도 임용시험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과목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학교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들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 상담 모형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합해서 뭐 상담 실습이나 학교 상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봤던 시험 그리고 올해 봤던 시험에서 추가된 과목들이에요. 심리학개론,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그리고 제가 지금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임상심리학으로 들어가 있고요. 청소년심리, 아동심리학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발달 관점으로 같이 보셔도 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이 녀석이죠. 이상심리학이 제가 만든 교재에서도 페이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분량을 줄이기에는 만약에 이상심리학도 이제 진단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간다 하면서 특수화 상담처럼 특수화 상담에서 ADHD라든지 품행장애 이런 것처럼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범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괴로운 과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배우면 재미는 있어요. 제가 좀 예시 같은 거라든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진단 기준들이 비교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는 것들 그럴 때 어떤 진단으로 내려야 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짚어드리니까 그렇게 해가시면 우리가 또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예, TO 및 경쟁률인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전후로 좀 나뉘죠. 그래서 2017 학년도 이전에는 이제 100명 초반대였고 경쟁률이 이제 거의 7 가까이 왔었으나 뚝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치렀던 임용시험에서는 경쟁률이 요 정도이지만 사실상 TO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예비 TO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인원이 확 늘어나서 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대 1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운 좋게 많이 잘 되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몇 개월만 하면 돼. 막 자꾸 이렇게 소문을 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절대 듣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9 학년도에서도, 이때보다는 많겠지. 한 요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만 돼서 좋겠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500명대가 나왔었고요. 이게 일반 기준이에요. 일반 전형 기준이고 장애까지 포함하면 575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때보다는 그래도 더 힘드셨을 것이고 물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웃고 넘어가실 수도 있으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합격하는 사람보다 불합격하는 사람이 어쨌거나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과목들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기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때 치르셨던 분들이. 그래서 저도 같이 마음이 많이 아파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쭉 이어서 이번에 4개월 동안 종합이론을 할 건데요. 그래도 굉장히 빠듯해요. 4개월 동안 해도 긴 기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일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잡아놨지만 1시간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하루 정도 또 이렇게 날을 잡아서 또 보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6과목, 그리고 이때 7과목. 그것도 사실 줄여서 7이 이제 아동 청소년 합친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종합 이론에서는 이때나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뭐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든지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 할 거고요. 하면서 좀 당일날 바로 좀 가볍게라도 저랑 같이 복습을 가볍게라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은 거 채울 수 있도록 그거까지 해서 이때부터 이제 암기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될 거고, 오늘도 제가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시라고 네 문제만 넣어놨는데, 같이 분석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무조건 외우시면 우리 범위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중간에 한두 개씩 제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그런 흐름들을 파악을 하시고 방향을 점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기출 분석 들어가고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그래서 각각 2개월씩이기 때문에 8주, 그리고 모의고사는 12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는 12주인데 우리가 5주차랑 10주차에서는 핵심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시험 보시고 5주차에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 또 4주 시험 보고 10주차에 하고요. 그 다음에 11주, 12주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해가지고 교육학도 같이 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9시부터 보는 시간 해서 실제로 좀 하는 것을 미리 좀 연습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공지가 가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1, 2월 강의는 제가 공개 강의를 이번에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막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봤냐고, 누구는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좀 메가스터디 건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막 그분들을 찬양하는 댓글들이 막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악플들이 막 있죠. 또 그분들끼리 막 싸우죠. 또 댓글로 막 싸우죠. 네가 강의 들어봤냐 막 이러면서. 근데 하물며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들이 다 각기 다르게 이 설명회를 듣고도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고 강의를 신청하셨으면 해가지고 일단은 1, 2월 강의는 전부 다 8주 다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신청 기간도 2월 말까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그 기간 안에 꼭 하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살짝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월 강의 들어가는 거 설명드리면요. 첫째 주, 둘째 주는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는 성격 심리학인데 이렇게 나눠놨지만 거의 뭐 이렇게 상담 이론과 실제와 성격 심리학을 통합해서 뭐 이 안에 들어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딱딱 끊어지게 2주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분량이 적은 것들, 얘는 솔직히 한 주 동안 하긴 좀 힘들고요. 이런 거는 좀 요렇게 범위가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지겠죠. 딱딱 끊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교재 한 권에 일단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추가로 보충 프린트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갈 거고요. 예, 그리고 요것을 일단 이 안에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하게 돼 있고요. 개강일은 1월 12일입니다. 둘째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가 제가 작년에 이제 한 권으로 6과목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과목이 다 교재로 들어가고요. 종합이론 첫 번째 거, 종합이론 1은 전문고 상담교사 상권. 교재는 우리 개강일 거의 직전쯤에서 1월 10일 그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1월 10일 그쯤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이론 2
3, 4월에 강의 들어갈 거고요. 집단 상담, 진로 상담, 학습 심리, 임상 심리, 그리고 심리 검사, 발달 심리,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심리, 그리고 학교 상담, 상담 실습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때 이제 하게 됩니다. 강의 시간이나 요일 다 똑같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 학원 2번째 책으로 교재가 2월 중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구입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잠깐 기출문제를 볼게요. 예, 11월 24일에 치러졌던 2019 학년도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점짜리 기입형 2문제와 4점짜리 서술형 2문제를 제가 샘플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공을 이제 막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뭐 작년에 이제 심리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시작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올해 이제 과목 바꾸셔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개념들 같은 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전공 A에서 5번 문제고요. 다음은 학원 문제에 대하여 유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그리고 명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나타난 망각의 원인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유미와 명수 이렇게 해서 나이와 성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이것 때문에 답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진단 기준에서 나이가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이따가 심리검사 문제에서는 또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척도를 봐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유미가 중학교 공부보다 고등학교 공부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명수, 맞아. 특히 새로 배우는 프랑스어가 어려워. 정말 나도 그런데 넌 어떤 점이 어려워? 그랬더니 새로 배우는 프랑스어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 자, 기억 나오죠?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데 분명 시험 전날 정확하게 외웠거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려. 알고 있는 영어 단어랑 유사한 프랑스어 단어일수록 더 잘 틀리더라. 그래? 난 새로 외운 프랑스어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영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전날 외웠어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었던 예전에 알았던 거 유사한 그런 영어 단어 때문에 최근에 배운 프랑스어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전에 내가 알았던 정보가 지금 새로 습득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명수 같은 경우는 새로 외운 것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학하고 여기 오셨는데 제 집에 가서 아니면 내일 이제 설명회에서 어제 뭘 들었더라 하고 떠올리시는데 막 커리큘럼이 이쪽 거 저쪽 거 들었는데 제 거가 이제 교육학을 떠올리고 싶은데 제 거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이것만 제 것만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제 거를 기억하고 싶은데 교육학만 자꾸 이게 떠올리고 헷갈려가지고 제 거를 떠올리는 거를 방해가 되는지 어떤 게 방해를 하는지가 중요한 그 차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행 간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역행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망각의 원인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은 우리가 망각의 원인 중에서 간섭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순행 간섭, 역행 간섭 하면 되는 거고요. 망각의 원인, 우리가 지금 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잊어먹지 않고 정확하게 장기 기억에서 오래 정확하게 이것을 또 인출시키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멸 이론이라는 거는 기억은 본질적으로 영구적이지 않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망각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간 흐름 자체가 망각을 유발한다라는 이론도 있었고, 간섭이라는 이론은 지금 한 거죠. 내가 어떤 정보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정보 유입으로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에 방해를 받는데 어떤 정보로 순서에 따라서 순행, 역행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순행 간섭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주소를 불러야 되는데 자꾸 옛날 주소를 불러게 되거나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인데 호수를 이제 자꾸 예전 걸로 부르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 이게 이제 순행 간섭.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여기 웨이즈의 소검사, 이거 제가 어떤 거를 예시를 들까 한참 고민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아직 우리가 심리검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웨이즈 위스크의 어떤 소검사 차이를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예시해드린 대로 교육학과 아니면은 바로 했던 제 설명회와 이렇게 어떤 게 방해가 되는지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효율적인 부호화 이론. 그래서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의문적 부호화는 의미적 부호화보다 저장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읽었던 정보를 기억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면서 쭉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여기를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단서 의존 망각 이론은 우리가 기억했던 거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부호화 가정에 의한 단서와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응고 이론은 어떤 사건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뒤이어서 일정량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임스 맥고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쥐가 이제 그 복잡한 미로 패턴을 찾아가야 하는 건데요. 흥분제를 쥐에게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흥분제를 투여한 쥐들이 그 패턴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각성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흥분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미로를 시작하기 전에 흥분제를 한 게 아니라 그 미로를 빠져나온 다음에 흥분제를 투여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흥분제가 나중에 다 소멸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했을 때도 얘네들이 더 그걸 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응고 이론이라는 거는 그 기억이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게 진행되는 동안이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좀 같이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7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학생들의 공격성 및 폭력 행동과 관련한 관찰 학습에 대해 전문 상담 교사와 김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의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관찰학습 반두라, 이거는 좀 많이 유명해서 선생님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좀 문제가 굉장히 기입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개념만 알면 자세히 보지 않고 이러한 표로 제시된 것들 이런 것도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자세하게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가 선생님 영화나 TV 혹은 인터넷 게임에서 공격성과 폭력 행동을 보이는 모델이나 장면을 보면 학생들이 더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적인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 학생이 그것들을 그걸 영향을 미쳐서 그걸 더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론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는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4단계로 제시했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실제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림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설명하고 하지는 않죠. 어쨌거나 여기에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4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행동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데까지 4단계.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 파지 단계 각각이 있고 동기화 단계에 있는 직접 강화와 자기 강화 사이의 기억을 우리가 또 풀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림에 제시된 동기화 단계에서 직접 강화, 자기 강화는 알겠는데 기억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건 관찰자가 모델이 강화받는 것을 관찰할 때 경험하는 일종의 간접 강화를 말해요 라는 문구만 봐도 우리가 사실 앞에 내용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모델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강화받는 걸 관찰하게 되면 자신도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기회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것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이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니은이 들어가 있고요. 모델의 지명도와 역량, 결과에 대한 기대, 목표 설정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결과에 대한 기대, 목표 설정이 나오면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게 항상 자기 효능감이에요.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반두라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결과 기대, 목표 설정 항상 같이 외우셔야 돼요. 관찰자인 학생은 자신이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모델에 집중하게 되죠. 따라서 만약 학생이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갖는다면 모델로부터 더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건요. 대리 강화였어요. 그래서 모델이 강화받는 거를 봤을 때 모델이 학교에서 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했더니 칭찬을 받네? 그러면 나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을 봄으로써 내가 관찰하면서 강화를 받는 게 바로 대리 강화고요.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응징해주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은 또 경찰 아저씨들이 출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처벌 수위를 높여라 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을 다 낮추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 처벌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학교 폭력을 했더니 정학을 어떻게 됐네? 퇴학을 당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게 대리 처벌이 됩니다. 관찰학습은 타인을 모델로 삼아서 학습하는 거. 지금 관찰학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재로 드렸던 게 주의과정, 파지, 재현, 동기과정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동기화 과정에 들어가는 걸 봤죠. 자, 주의과정. 주의과정에서는 이제 모델이 관찰학습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특성이라든지 나이나 지위, 학습자와 모델과 유사하거나 이럴 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파지 과정. 모델의 행동을 나중에 모방해서 기억하거나 그걸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호하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단계가 2번째 단계고 3번째는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을 우리가 재현 과정 또는 재생 단계, 재생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점점 정교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동기 과정, 동기화 과정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의 동기나 욕구
그런 과정인데 이게 동기가 생기기 위해선 지금 동기 과정이죠. 동기가 생기려면은 이 모델에게 주어진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 모델이 칭찬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꾸중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나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화가 중요하고 세 가지 강화, 직접 강화, 내가 직접적인 강화를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강화받는 걸 관찰하면서 그거를 내가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대리 강화 그리고 관련해서 대리 처벌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반대되는 개념 그 다음에 자기 강화 이거는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학습에서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요. 문제에서 보시면 김 교사가 마지막에 질문했던 게 그럼 학생들이 모델 행동을 학습하고 그걸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어봤었고 상담교사가 니은이 자기 효능감인데 그 다음에 했던 게 모델의 지명도와 역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보시면 모델의 특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의 특성에서 이게 모방할 경향성에 영향을 주고 그 모델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위나 명예, 행동의 유형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밖에도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관찰자 나의 특성이라든지 내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 더 모방을 하게 됩니다. 의존적이거나.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것보다는 따라하고 아 이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렇게 동조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관찰자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그 결과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상을 받았냐 처벌을 받았냐 이런 것들이 모델링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말이 좀 빠르죠?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 사회인지 이론의 주요 개념 이래가지고요. 우리 진로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넣어놨었는데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그리고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하나가 진로 장벽인데 이거는 진로 관련해서 나올 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은에 들어가는 게 자기 효능감이었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선생님들이 도전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담교사가 우리 문제에서 아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관찰자인 학생은 자신이 모델 행동을 학습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모델에 집중하게 되지요 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러니까 자기 수행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수준이면 모델로부터 더 잘 배울 수 있다. 내 효능감이 높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주요 개념이 결과 기대와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얻게 되는 기대라든지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어떤 걸 내가 열중하고 이루어내겠다. 이런 결심,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이었지만 사실 관련된 설명 드릴 게 굉장히 많았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 오히려 사전짜리들이 알면은 좀 간단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모르면 어렵겠지만 좀 그럴 수가 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 번째로 한 거는 전공 A에서 13번 문제인데요. 집단 상담의 기법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족 상담, 집단 상담에서. 자, 상담 교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상담 추거록이고요. 여기에서 집단 상담 고유의 기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 집단에서만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명칭과 효과. 자, 나은이라는 친구가 막 화가 났어요. 우리 반 애들은 얼굴이 예쁜 애들끼리만 어울리고 나처럼 얼굴이 예쁘지 않은 애들과는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와도 늘 혼자예요.
채연이가 맞아요. 지난번에 친구들이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희수가 자기도 간다 그러니까 그래 넌 예쁘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보라가 나도 그랬는데 막 이랬어요. 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굉장히 속상한 상태죠. 그래서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은이, 채연이, 보라는 단지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주지 않아서 속상했나 보군요 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보면 그냥 한 것 같은 이 한마디에 효과를 3가지나 쓰라고 했어요. 다 이 상담자가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상담자를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 같고 얘기 들어주는 것 같고 조언을 아무거나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겠죠. 다 나름의 그 기법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요 연결짓기라는 기법이에요. 선생님께서 포천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여기 또 포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더 멀리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랬더니 막 여기 전 대전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왔어요,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이 거기에서 다들 그렇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더 이 집단에 대한 응집력도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보편화도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 관계에서의 상호 관계가 증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상호 관계라는 것은 선생님과 저와의 그러니까 집단원과 집단 상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집단원들끼리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3가지의 효과가 있는 기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 또는 연결짓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연결시키는 기법이 되고요. 효과는 3가지 해드렸죠. 응집력 수준을 높이고 보편화,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파악하면서 집단원 간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누구 여기 있는 선생님처럼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늘 좋아하는 현빈과 송중기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하면서 서로 간의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4점짜리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난이도가 중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요. 그래서 뭐 상상 뭐 그다음에 뭐 하하하 막 이런 상중하가 좀 난이도가 좀 그랬어요. 자, 전공 B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2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점짜리. 성호 여기는 지금 남학생, 성별이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성우 남학생의 배경 정보, 그리고 MMPI-A,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의 결과입니다. MMPI-A의 임상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한 척도에 근거해서 성우의 임상적 특징에 해당하는 거를 배경 정보 SCT,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 찾아서 2가지씩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척도가 상승한 것도요.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또렷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경 정보 그리고 MMPI와 SCT를 같이 연결해서 공통점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HTTP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습을 우리가 기출에서도 봤었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선생님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배경 정보 보시면 성우는 혼자 있거나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있을 때만 편안하게 느끼고 각종 모둠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접수 면접 과정에서 성우는 여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하며 또한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담 진행 과정에서 상담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리적 자원을 받기 위해 문제 증상을 일부 과정에서 말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는 보니까 여자랑 어울리는 게 편하고 그리고 여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상담자에게 어떤 적대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죠. 도움을 오히려 받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MMPI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MMPI 척도는 지금
우리가 여기 다시 보시겠지만은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선이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타당도를 보는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임상척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세부적인 거는 오늘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당도 척도라는 거는 먼저 우리가 사실 임상척도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이거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367문항을 학생들이 막 성질도 급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왔는데 과연 성실하게 대답을 했는지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당도 척도를 보면 얘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얘는 무효 파일은 아니고요. 내가 증상을 오히려 너무 심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더 감추거나 남학생이 또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거짓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니까 전부 예로 하거나 전부 아니오로 했거나, 아니면은 전부 뭐 이렇게 패스해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무효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체크하는 건데, 일단 무효 프로파일이 아니고 봤을 때 65점 임상척도를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임상척도가 들어가는데요. 65점 이상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만 볼록 올라왔어요. 얘는 5번 척도 MF는 74점이나 지금 70점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예요. 그래서 다른 척도들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별이. 근데 이 척도는 해석을 할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척도 점수가 높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여학생들과 굉장히 어울리는 게 편하죠. 여성성, 그러니까 남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높으면은 여성성이 높은데, 이걸 딱 너무 여자답다 이렇게 우리가 딱 그렇게 보거나, 사실 다른 것들은 점수가 너무 높으면 정신장애, 우리가 정신병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들, 물론 이걸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5번 척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으면 전통적인 남성성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터프해야 되고, 남자가 무슨 막 이러면서 굉장히 남성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점수가 낮은 거고, 반면에 이렇게 좀 여성성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70점이 넘어버리는 경우에는 약간 성 정체성에서 힘들어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5번 척도에 상승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신장애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 5번 척도 상승은 다른 척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관련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성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남자인데 5번 척도가 높다 그러면 이 반사회성 경향이 표출되지는 않겠구나. 근데 굉장히 전통적인 남성상으로 이렇게 공격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표출할 것 같다, 5번 척도가 낮다 그러면은 반사회성인데 5번 척도 낮다 그럼 이게 바로 액팅아웃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SCT, 우리가 SCT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삭스의 SCT라고 해서 S가 하나 더 붙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이 사실 여기까지만 있죠. 밑줄부터는 빈 공백으로 돼 있으면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나의 야망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다운 친구다, 엄마가 여동생보다 누나를 더 좋아한다, 가족이 나에게 남자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싫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5번 척도가 높은 것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것을 2가지씩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2가지 찾으실 수 있겠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남자다워야 한다고 하는 게 싫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2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배경 정보에서도 2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명확하게 해놨어요. 접수 면접에서 얘는 여학생과 어울리는 게 편하며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타당도척도 이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타당도의 어떤 형태를 보거든요. 그래서 L 그리고 F, K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순서가 L, F, K여야 되는데 F, L, K로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왜 이 순서가 다르냐면 이게 MMPI 2, MMPI A는 이게 다 개정되고 온 거거든요. 근데 MMPI 원판에서는 순서가 L, F, K였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뭐냐면은 지금 F가 높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L과 K는 낮고 F만 높아요. F만 60점 이상이고 얘네들은 점수가 지금 낮은 상태죠. 근데 L, F, K 순서로 우리가 보게 되면 K만 점수가 높으니까 요걸 척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만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프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삿갓형이에요. 우리가 형태의 유형을 봤을 때 삿갓형에 해당이 되고요. 삿갓형은 어느 점수대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얘는 여기 1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L과 K가 50점 이하고 F는 60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형태로 수검자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타당도 해석할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것도 해석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미리 연습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배경 정보에 보시면 과정에서 상담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과장하는 것도 또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이러한 것들도 다 타당도랑 연결지어서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다른 방향으로 각각 보시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표는 이제 척도에 대한 아까 5번 척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척도와 자세한 타당도는 나중에 심리검사 MMPI 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배경정보와 SSCT 결과 우리 같이 풀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기출 요거까지 좀 어려우셨을까요? 그래도 설명 들으면서 하면은 이해는 되시죠? 자세한 거는 또 우리가 기출 분석하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자꾸 이걸. 제가 그냥 끝낼 게 아니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바로바로 좀 복습을 하려고 해요. 원래 3월 달에는 제가 중요한 핵심 개념들 밑줄들을 막 이렇게 좀 지우면서 칠판으로 제가 서브노트처럼 쓰고 지우면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하면서 하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빠르게 중요한 부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했던 거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간섭 이론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정보가 새로 학습한 정보를 간섭하면서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을까요? 무슨 간섭? 비슷해요, 선생님. 순서대로. 순행 간섭. 이렇게 하면서 또 정확하게 선생님 외워가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자극 재생을 간섭하는 거. 네, 여기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역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역행 간섭이에요. 그래서 순행 간섭, 역행 간섭.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오면요. 나중에는 이게 서술형으로 돼서 이거에 대해 선생님들이 설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예시를 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외워가면 되고요. 그
그다음 관찰학습 4단계 과정, 요거는 못 외우셨을 것 같아서 그대로 했고, 주의, 파지, 재생 또는 재현 과정, 동기화 과정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 과정에서는 동기를 받는 데 있어서 강화가 중요하고, 강화는 3가지, 직접 강화, 무슨 강화, 자기 강화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강화와 다른 사람이 대신 무슨 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리 강화. 네. 그래서 그 강화를 보면서 행동 확률이 증가하는 게 대리 강화였고, 반대로 처벌받는 거를 보면서 그 행동 확률이 감소하는 거를 대리 처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리 강화, 대리 처벌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 우리가 아까 니은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 내 능력에 대한 내 판단, 이런 것들 우리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로 얻게 될 어떤 내가 기대를 갖는 게 결과, 기대.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활동에 열중하거나 미래 결과를 이루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 내가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하겠어 하면서 뭐를 설정하죠? 나의 목표 설정.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목표 설정은요, 선생님들이 성격 이론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거기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3개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심사들 선생님들 집단 상담할 때 연결시키는 거, 집단 상담에서만 가능하겠죠. 이건 개인 상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연결시키니까 연결 또는 연결짓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집단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응집할 수 있는, 그래서 응집력을 수준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거였구나, 다 힘들게 공부하는 거구나, 다 멀리서 왔구나 하는 게 보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서로 집단원들끼리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앞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좀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바로 보시면 빠르게 보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죠. 네.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이론부터 암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했었던 것처럼 좀 키워드 암기 같은 것들을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암기의 수준이 좀 높아지겠죠.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암기해 가느냐. 그래서 그런 암기를 이론부터 이해하면서 암기까지 하면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종합이론 말고 우리 설명회부터 이럴 걸 그랬나 봐요. 그죠? 오늘도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제가 많이 들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암기가 굉장히 우리 싸움이거든요.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 있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해도 쉽고, 그것을 또 나중에 외우는데도 인출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예시는 정말 제 자기 개방도 엄청 하고 우리 가족 다 끌어들이면서 예시하고 제 상담 경험이라든지 또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출 문제보다 제가 더 잘 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종류로 해서 이전에 기출에 있었던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도식으로 나오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봤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내용을 도식으로 해서 하라 그러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도식을 다 이렇게 PPT로 그려가면서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관 선생님도 그렇고 막 하면서 그냥 아직 해설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문제 풀면서 벌써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질 높은 그런 문제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대1 개별 상담을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해드려요. 전화로 하면 선생님들이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편하게 상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고민 있으면은 상담 신청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남아서 하셔도 되고 따로 날 잡아도 되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나중에 노량진 오실 때 방문 상담도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 있고, 남들 다 잘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뭐 같은 스터디 조원들에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같이 위로가 돼서 힘낼 수도 있지만 같이 침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차라리 하시고 여기서 힘 얻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여름에 많이 지치시니까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너무 공감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게 힘든지 잘 알고, 그래서 좀 더 이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암기하는 거에 도움 드리려고 항상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이거 자꾸 알람이 홍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플 자꾸 그런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알람이 같은 걸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런 거 수험생들 많이 사용하는 거,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팁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선생님들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눈높이 이렇게 맞출 수 있고, 또 제가 결혼을 또 해가지고 또 애가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기혼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제가 잘 공감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명히 저랑,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시도도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난 별로던데 이러면 사실 저랑 잘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기간도 길게 이렇게 2월 말까지 열어놨으니까 선생님들 신청하셔서 꼭 직접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려서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종합이론 같은 거는 이때 공개 강의를 하니까 4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는데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혹은 1, 2월 2월 말까지 무료 시간 신청을 못 하시면, 왜냐면 이거를 보면 선생님들이 진짜 막 여름에도 듣고 이 설명회 인강으로 나중에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작년 거 계속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들으셨는데 강의가 너무 듣고 싶고, 그래서 샘플 강의를 보기에는 OT나 짤막한 강의밖에 없어서 부족하다 하시면 제 카페에다가 그 상담 게시판에다 성함이랑 연락처 비밀글로 남겨주시고 하루 학원을 오세요. 오셔서 하루치를 아예 그냥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제가 근데 인강으로는 제가 이렇게 맘대로 막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여기서 오셔서 보시는 건 얼마든지 되니까, 그래서 공개 강의하는 거, 그렇게 직접 오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냐, 이제 강의 특징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격을 우리가 위에 갈 것이냐인데, 이거는 제 강의에 이건 해당이 되는 거였고, 합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하시더라도 교육학을 하시던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던 어떻게 혼자 하시던 간에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목별로 단권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좀 두꺼운 책들, 이상심리라든지 심리검사 상담이론 그런 것들은
좀 한 권씩 하시고 좀 얇은 것들이 있어요. 교재 나가면 보시면 그런 것들은 두세 과목씩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 나누셔가지고 중요한 건 단권화가 이걸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료를 다 거기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프린트 나가면 좀 긴 건 붙이셔도 되고 짧은 거 한두 줄짜리는 쓰셔도 되고 그쵸. 그렇게 하시고 기출이나 문제풀이 가서도 제가 이렇게 개념 의미 같은 것들을 효과 적어드렸는데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말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하고 또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다 기출 문제풀이에다가 쓰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처음에 했던 그 단권화 한 권에다 모든 걸 다 집어드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테이프랑 가위를 가지고 오세요. 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긁으시면 안 되니까 접어서 이렇게 옆으로 하시는 거 알죠? 종이 접어가지고 칼 이거 긁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날 거 바로바로 그냥 붙여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꼭 단권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당일 복습에 대한 거는 선생님 그거 망각곡선 워낙에 유명해서 그죠? 아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바로바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망각곡선 그 유명한 그래서 100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 9시간만 되면 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거는 아주 짧게였지만은 막 20분만 돼도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버리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바로 당일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것처럼 강의할 때 바로바로 핵심 정리 당일 거를 저랑 같이 하시고 또 남아서 여기에서 하시고 여기 남기 힘드시면 가는 길에라도 꼭 한번 당일에 자기 전에 오늘 거 복습하고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또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복습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몇 배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꼭 하기 싫어도 지금이 낫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우리 고3 수험생들 보면 막 공신 이런 데 나오는 수험생들 보면 고3 때 막 학교 수업 빼고 뭐 9시간 10시간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돼 그럼 얘는 잠을 1시간도 안 자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 보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주일 잠깐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서 시험이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양을 암기할 것인가 이러면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심리학 개론 할 때 할 건데 약간 거기에 들어간 개념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면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도 있지만 간격두기 효과도 또 있어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지만 들으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막 몰아서 하지 말고 이걸 띄엄띄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당일 망각곡선에 의해서 당일 복습을 하시고 그러고 나시고 가시면은 막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쭉 한다기보다는 내일 잠깐 하고 또 일주일 뒤에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거를 반복적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하는 게 더 장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학습한 자는 신속하게 망각한다. 분산 훈련이 보다 우수한 장기 회상을 초래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 효과. 이건 레디거라는 사람인데요. 정보를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것보다는 인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 하실 때 같이 해본 거를 서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거기서 키워드 빠뜨린 거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출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혼자 할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백지 쓰기 하라 그러는데 좋죠. 좋은데 우리가 막 3년, 4년 공부할 게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검증 효과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쭉 가려놓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만 쭉 써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씩 내가 말로 해보고 그거를
키워드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좀 검증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분명 다 아는 것 같은데 쓰라 그러면 못하거든요. 선생님들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인데 상담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딱 말이 일단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증 효과, 인출 연습이 공부를 위한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전략이다. 레디거가 이렇게 말한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거 3인데 제가 고친 줄 알았는데 안 고쳤나 봐요. 세 번째예요. 네, 깊은 처리. 이거 이제 얕은 처리, 깊은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기억해서 하라고 아까도 했었던 이용인데, 그래서 무의미 자료를 학습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자료 학습은 10분의 1 노력으로 충분하다라는 거는 이것도 에빙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 대상을 연구로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하긴 분명하죠. 그냥 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연 설명 듣고 그거를 깊이 의미를 이해했을 때는 분명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년간 귀 닫기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같이 맞벌이를 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리고 아니면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주부님들이면 괜찮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렇게 뭐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봐야 돼서 못 가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너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 애들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뭐 이렇게 되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야, 너 좀 말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괜히 배 아픈 거를 갖다가 걱정해주는 것처럼, 야, 이거 되겠니? 야, 네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좀 막 비꼬거나 빈정거리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은 복 받으신 분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귀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주는데 미안한 그런 거 있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느라고 용돈도 못 보내드려서 미안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우리 기혼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남편과 아이들이 나 때문에 너무 같이 희생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거를 챙겨주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또 제대로 안 돼요. 둘 다 안 돼버리면 서로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잠깐 1년 동안 꼭 귀를 막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그런 못된, 나를 부러워서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건 합격이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 사람들인데 너무 죄송한 사람들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보답해드리는 것도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그런 거 꼭 이렇게 마음을 닫으시고, 그 다음 나를 이기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매번 숙제를 내드리고 검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복습 하나도 안 해도 아무도 모르고, 일어나는 것도 누가 안 깨워도 내가 알람해서 일어나야 되고, 사실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늦게 일어났으면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원망하느라고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왜 또 늦잠을 자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또 막 멘탈 흔들려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고, 만약에 그걸 놓치셨으면 그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지난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고, 그다음 기회에 감사하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밤새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밤새냐고 물어보는데 전 다 그 모든 기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우리 길에서 폐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도 있고, 보니까 얼마 전에 기자가 썼는데 그 중식집 요리사였는데 이렇게 뇌졸중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런 일을 또 하시고 이러는데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뭐 서울대 간 학생들이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조차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뭐 볼펜도 주워서 쓰고 막 선배들 버린 문제집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간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을 못 해주는 거고, 근데 반대로 부모님 오히려 아프시고 내가 동생들과 가족을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시험, 공무원 시험 도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나한테 있고 그 자체에 굉장히 감사해야 되지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시작. 우리 오늘부터 339일인데요. 아직 개강 전에는 그래도 조금 선생님들 여유 있게 하시고 우리 개강하면 그때부터 달리세요. 막 예습한다고 너무 힘 안 빼셔도 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 제가 드린 자료를 지금 설명과 함께 들으셨지만 설명 안 듣고 아까 보셨으면 그거 한 장 넘기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체력 단련과 운동 이런 것 좀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미리 좀 하시고 개강하면 그때 가서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춥고 힘든데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